네, 2019년 3월 8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종일 코스닥이 어떤 박스를 형성하면서 240 분봉선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기 보시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루 종일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요. 여기서 240분봉 막히고 돌파했다가 밀리고 또다시 올라왔다가 안착해서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직선상에서 거의 왔다 갔다 움직인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코스닥 수급을 보자면은 이 과정 속에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주황선을 한번 보세요. 주황선 개인들이 결국에는 매도로 끝났고 요 파란 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파란 선 외국인. 오늘 주황선 여기 외국 개인들이 매수량을 줄이면 외국인들이 매수량을 높이고 외국인들이 파란 선 매수량을 줄이면 개인들이 바로 매수량을 높이고 왔다 갔다 서로 지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지수 자체 검은 선 지수 자체는 외국인들이 더 살 때마다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더 팔 때마다 내려가고 그렇죠. 외국인들에게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지수는 올라가지는 않은 거죠. 그럼 뭐예요?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땡겨 사는 게 아니라 각각 힘이 분산돼서 내 종목, 내가 가진 종목이 떨어지니까 단가를 낮추고 싶어서 호가에 걸어두는 겁니다. 호가에 걸어둬서 쭉 걸어둬서 외국인들이 그때 물량을 줄일 때 사진 거라고 봐야죠. 사진 거. 사져서 무섭게 된 겁니다. 괜히 물량만 더 커져서 부담만 늘어난 뭐 그런 개인들의 오늘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막판에 지수가 240분봉 위로 살리는 분위기를 보이자 이제 개인들이 매도 전환되고 외국인들도 뭐 다시 원위치되고 거의 뭐 오늘 매수 나란히 했다가 매도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결국에 막판에 투신이 잡아줬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나머지 차액 부분은 외국인과 개인들의 갭 차액 부분은 투신이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고 팔고 하다가 막판에 남은 부분은 투신이 100억 이상 들어왔다는 건 어제 말씀드렸듯 기존에 말씀드렸듯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투신은 절대로 투신은 시장이 불안한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쓰지 않아요. 물론 투신이 생각하기에 시장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쓸 때는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내려갈 때 개인들하고 같이 사줄 때가 가끔 있어요. 아이고 이 개인들 때문에 투신이 고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둘만이 딱 간혹 보면 나중에 보면은 개인만 사고 다 매도인데 투신만 딱 사는 날이 간혹 나와요. 그거는 이제 머지않아 전환을 하면서 투신이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쨌든 투신은 자기 방어적 성격도 강하고 공격적인 성격도 강합니다. 주도하에 주체적으로 굉장히 적은 자금으로 효율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가 매수를 통해. 그러니까 보험이나 은행이나 어떤 연기금 등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거기서 100억 이상 최근에 계속 꾸준히 어제 빼고 계속 들어왔죠.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투신의 지표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투신이 어제 잠깐 빠지고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100억 이상씩 되면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일단 수급. 근데 코스피는 지금 계속 개인들만 매수량을 늘리고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4.3% 빠지고 삼성전자가 1.4% 빠지면서 그 굵직한 종목들이 코스피에서는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뭐 개인들이 그걸 다 채워 넣겠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지금은 코스닥에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시장 악재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아직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악재는 이제 북한에서도 북한발 악재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 어떤 나라들보다도 지금 시장에는 이 북한 관련된 이슈에만 지금 촉각이 세워져 있는 거죠. 다른 데는 뭐 경기에 대한 부담감, 경기 하락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을 하고 그렇죠?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3%의 조정이 나서 잘 나가다가 급등주처럼 뭐 거의 뭐 폭등하다가 3% 갑자기 개파락해서 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뭐 이제 어제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고 거기서 이것저것 이제 경기 전망을 좀 어둡게 보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도 개파락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충분히 그 정도 중국이 지금까지 올라간 상황에 비하면 이 정도 조정은 뭐 있을 법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각도상 보면 거의 뭐 급등주잖아요. 종목으로 치면은. 물론 많이 퍼센테이지는 뭐 다르겠지만 30% 정도가 올라왔네. 하여튼 중국도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 나스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충분히 가다가 꺾일 수 있는 조금 한 1, 2%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보이는 정도. 많이 벗어나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 어쨌든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이 시사되면 결국에는 지금 이 조정 파동이 얼마나 깊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10월 수준, 뭐 12월 수준 이런 거랑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정도. 그래서 적당히 조정 파동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름대 라인에서 뭐 적당한 수준에서 굉장히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멀리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대북 관련한 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둘 간의 대화 방식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다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둘 간의 대화 방식 지금 뭐 협상을 뭐 항상 편안했던 적은 없죠. 뭐 서로 취하려고 하는 것만 강하기 때문에 양보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진짜 여기서 다시 원위치로 틀어지면 그냥 전쟁하겠다는 거죠. 다시 미사일 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뭐 기업 간의 거래도 아니고 틀어지기가 사실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일반적으로 이걸 다시 원위치로 그냥 없던 일로 지금까지 1, 2년간 국가 대 국가로서 협상을 해온 것을 아예 다 물러서 그냥 없었던 일로 그렇게 뭐라고 하죠? 감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무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뭐 진전되는 그 폭 어느 정도를 그 결과를 어디까지 갈지는 좀 조정을 하겠지만 결국 이걸 다 없던 일로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결국 어느 정도는 대화를 통해 다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트럼프 쪽에서 미국 쪽에서 대화할 의사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반대로 우려감까지도 같이 동시에 공존을 상반되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쵸? 두 입장이 지금 오늘 엎치락뒤치락하게 만든 오늘 코스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 차이가. 빅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렇게 올라갈 만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오늘 막판에 좀 떨어졌죠. 어쨌든 주말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주말에 다시 얘기가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방산주들도 막판에 이제 종가까지 내려갔던 거고 올라갔다가 주말에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몰라요. 조금 더 강력하게 어떤 이제 갈등이 생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여기까지 멈춰서 서로 손을 내밀고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말에 어떤 내용이 다른 내용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보통 대북 관련된 이슈는 주말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까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좀 더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환점은 이번 2019년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기준으로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3월 14일 목요일까지 시장을 좀 흔드는 요소를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서 많은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거고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서는 어쨌든 변동성 구간을 보이겠죠. 그래서 한 뭐 월화수목이 주요 월화수목에서 뭔가 결정적인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조금 더 일단 격동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이 더 심했지만 이번 주는 사실 그러진 않았잖아요. 이번 주는 굉장히 월요일 오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어제만 조금 많이 내려갔지 뭐 크게 평소보다 지루하면 했지 그쵸? 재밌었던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전후까지 해가지고
약간 좀 움직임이 좀 거칠지 않을까 싶고요. 그 거친 파동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북한 관련해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의 의지를 또 보인다면은 이제 반전을 또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은. 어쨌든 1차 북미 회담 때 떨어졌던 거 그리고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거 이때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북주들로 외국인들이 매집하기 시작했고요. 이 시간이 걸렸던 데는 약간 미지수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악재가 추가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다음에 대한 다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악재가 바로 터진 케이스고 대화를 잘 해나가다가 2차 북미 회담 잘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악재가 발생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얻어맞은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빠르게 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사이 때보다. 1차 북미회담과 2차 북미회담의 사이 때보다 2차 북미회담과 3차 북미회담의 사이가 좀 더 빠르게 진전될 수가 있어요. 물론 종목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이제는 종목 가리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매맞고 오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마침 지금 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마침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같이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다음 주가 될 것이고 다음 주는 좀 집중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그러나 멀리서 본다면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신다면 결국에는 이 모든 모든 지금 협상 과정들이 다 틀어지고 원위치 될 것은 아니다. 전쟁하자는 건 아니다. 전쟁하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죽자는 건데. 전쟁으로 다시 간다. 뭐 그 원래대로 돌아간다. 전쟁이라기보다 원래대로 2년 전에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렇게 막 대치 상태로 가지 않고 다시 뭐 훈련도 지금 뭐 없어진 거 있죠? 뭐 키리졸브 같은 것도 지금 없어지고 했잖아요. 어쨌든 사라지고 그런 것들도 다시 다 원위치 될 정도의 그런 작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작은 협상 그 규모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개인 간의 거래 아니고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에 진짜 초점을 두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를 하고 그 둘 간의 또 성격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결국에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다시 하나하나 양보를 해가면서 갈 것이다. 대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지금의 시장 일주일 정도 1-2주 정도의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멀리 좀 바라보면서 어차피 이렇게 움직일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겁니다. 지금 아둥바둥 하시면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포기하고 나가시는 수밖에 없죠. 어차피 이 구간을 거쳐낸 사람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긴 사람들만 이기는 구조가 될 거예요. 10월 달도 마찬가지였죠. 어차피 10월 이후에 11월부터 해가지고 1월 초부터 해가지고 2달간 올라간 것도 어차피 그때 남아있는 사람, 이긴 사람만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폭이 좀 짧아졌을 뿐이지 10월과 같이 길고 그런 파동이 아니라 지금 슬쩍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 구간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게 위일지 아래일지 위어도 될 수 있다. 위도 될 수 있고 분위기가 회담이 잘 끝나가지고 정말 좋은 분위기가 더 진전된다 하면은 윗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아랫방향으로 줄 수 있지만 그거는 머지않아 다시 자리 잡아 골디락스 장세로 펼쳐질 것이다. 그때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아랫방향으로 가면서 정돈이 되는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구간은 또 우리는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마침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판이 깔리고 있어요. 우리는 좀 더 멀리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딱딱 하나씩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 뭐 시장은 뭐 크게 재미는 없었어요. 사실 뭐 움직임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근데 그래 다음 주는 다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당연히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확실히 다를 수 있고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집중을 좀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이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에 대해 관심을 좀 같이 가져보면서 월요일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